안녕하세요, 고담입니다. 자, 오늘은 새로운 멤버입니다. 노땅 완자님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노땅 완자입니다. 네. 새로운 프로예요. 아, 그럼요. 새로운 네. 프로. 네. 네.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네, 새로운 느낌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네. 얄팍한 이제 영화 상식을 가지고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영화적 관점에서만 현자님에게 듣는, 아니, 완자님에게 듣는. 그렇죠. 네, 네. 그런 그리고 프로그램. 저는 이제 그 배급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다. 뭐 이런 느낌으로 좀 하고 싶었어요. 아, 네. 잘난 척 하고 싶은데 아, 그럼요. 잘난 척이 저희가 저희가 안 안 시켜주니까. 네, 네. 네. 몬스터박스 모르시는 분도 많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냥 그렇죠. 제 이미지를 그냥 노땅으로 보셔도 돼요. 현자. 완자. 네. 이슈를 가지고 영화의 내용을 가지고 풀어보는 아주 유익하고 잘난 척하는 프로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거 딱 외워서 누군가에게 얘기해준다면 엄청 또 유식해 보이겠죠. 네, 아니 뭐 그런 차원도 있지만 네. 듣고 이렇구나, 이런 게 있었구나, 이런 영화도 있었구나. 굉장히 과거 영화들이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네. 제가 오래됐잖아요. 네, 아, 너무 노땅이잖아요. 네, 노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내가 최근 영화보다는 옛날 영화 더 잘 알아요. 옛날 분이시니까. 그러니까 헐리우드 키드거든요. 자, 오늘은 좀 무거운 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모 고등학교 학생들이 졸업사진으로 올린 관짝소년단 뜨든 예, 요거 있죠, 이 영상. 이 사진을 보고 샘 오츠리가 인스타에 글을 하나 남겼습니다. 굳이 얼굴까지 색칠을 해야 되나요? 글을 써가지고 굉장히 화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얼굴에 색을 칠하는 행위, 블랙페이스, 요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포인트를 알아야 돼요. 팩트 체크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죠. 왜 굳이 얼굴에 색칠까지 해야 되느냐. 이게 포인트입니다. 블랙페이스인데, 블랙페이스가 과연 그들 입장에서는, 흑인의 입장에서는 왜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예민한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영화적으로 알아보자. 일단 블랙페이스가 뭐냐면, 그쵸. 흑인이 아닌 배우가 흑인을 흉내내기 위해서 얼굴에 검게 칠하고 입술을 좀 과장되게 표현하는, 두껍게. 네, 과장하는 분장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죠. 블랙페이스. 네. 얼굴을 검게 만드는 거죠. 이것이 1960년대 미국 인권운동이 일어나면서 그 영향으로 인해서 현재는 인종차별로 인식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제 1960년대 기준으로 과연 그 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고 그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나, 요걸 한번 보시면은 아마 이해가 좀 되시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이런 기준점을 잡는 것도 저 잘해요. 네. 제가 1960년생이거든요. 60년대에 태어나서. 네. 저를 기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딱 가운데서 태어났어요. 그러네요. 1965년. 네. 뱀띠. 이 블랙페이스 전에 흑인들이 과연 어떤 아픔이 있었느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게 짐 크로우법입니다. 짐 크로우법. 영화가 언제 태어났는지 아세요? 1897년. 아닌가요? 아니 도대체 유튜브 맞으세요? 아니에요? 같이 방송하는 게 참 창피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보시는 분들은 다 아시고 계신 것 같고요. 여기만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도 유튜브를 할 수 있다는 거를 여기서 보실 수 있는 거예요. 1895. 1895년 영화 탄생입니다. 그 전이죠. 그러니까 네. 한참 전부터 1876년부터 1965년까지 존재한, 제가 태어날 때까지 존재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존재한 미국의 법으로 공공장소에서 흑인과 백인을 분리 차별하는 규정을 한 법입니다. 그러니까는 흑인과 백인이 같이 있을 수 없다. 네. 따로따로 있어야 된다. 네. 또 말로 설명하지 않죠? 아마도 보셨을 거예요. 많은 분들이. 히든 피겨스라는 영화 있습니다. 아, 이거 아카데미 갔던. 그 나사에서 활동한, 나사는 뭔지 알죠? 아, 그럼요. 이게 돌리는 나사 아니에요? 네, 그럼요. 우주 뭐의 약자인지 아세요? 나사. 네, 찾아보세요. 네. 자, 나사에서 일했던 유능한 흑인 3명의 여자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네. 자, 이 영화를 보시면은 딱 나와요. 이렇게 유능한 사람이 일하는데도 이들은 흑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가까이 있는, 바로 앞에 있는 화장실을 못 가요. 네. 여긴 백인들만 들어가는 곳이에요. 그래가지고 거기서도 장면이 나오잖아요. 네. 절로 가라고. 네. 그게 800m나 떨어진 곳까지 걸어가서 네. 화장실 갔다 와야 되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커피포트도 같이 안 써요. 세균이 들어간대요? 뭐가 들어갔네? 버스나 도서관, 뭐 식당에서도 같이 못 하는. 같이 이용 못하는 거죠? 예. 유색인종구역에서 따로 먹어야 되는. 바로 이것이 짐 크로우법입니다. 차별을 받고 제재를 받았던 것이죠. 아주 괴랄한 법이네요. 네. 그린북이라는 영화 있습니다. 아, 봤습니다. 네. 네. 전부 다 이제 아카데미에 다 올라왔던 그렇죠, 영화죠. 그렇죠. 예. 그린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흑인이에요. 네. 하지만 제대로 대접 못 받죠. 그렇죠. 호텔도 오히려
다른 데로 가고. 네, 가야 되는. 그런데 여기서는 약간 언밸런스한 영화죠. 왜냐면 백인이 운전사고. 그렇죠. 원래는 백인이 뒤에 타고 앞에서 흑인이 운전하면 모를까. 그런 장면이 익숙하죠. 네, 그런데 그렇게 익숙하게 보는 것도 차별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데 이 호텔을 백인들만 이용하는 곳이 있고 흑인들만 이용하는 곳이 있는데 이것을 안내하는 책자, 이것이 그린북이라고 합니다. 이런 게 모든 게 다 짐 크로우법 때문에. 말도 안 되는 법이네요, 정말. 그런데 여기서 더 웃긴 게 있어요. 이 짐 크로우법에서 짐 크로우의 뜻은 무엇인가? 짐 크로우는요, 1830년대에 미국 코미디 뮤지컬에서 백인 배우가 블랙페이스를 하고 흑인 연기를 하는데 바보 흑인 캐릭터의 이름이 짐 크로우입니다. 그 당시만 해도 흑인들은 무대에 올라가지도 못했습니다. 이런 법 때문에 못 올라갔는데 어쨌든 짐 크로우라는 이름은 흑인을 경멸하는 그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상징적인 의미. 네, 그러니까 바보 같은 흑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바보 캐릭터 하면은 뭐 영구 뭐 이런 맹구 이런 것처럼 영구법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런 식으로 야, 이 법은 우리가 흑인을 조롱하려고 만든 법이야. 그냥 대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흑인들은 연극 무대에 서지 못했습니다. 자, 블랙페이스가 나왔던 이유가 여기서 나옵니다. 배역 중에 흑인이 있으면 백인들이 흑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얼굴에 칠을 했던 게 이게 블랙페이스였고 19세기 때는 굉장히 유행을 했던 거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편안하게 다들 받아줬던 겁니다. 뭐 와인하시죠. 관객이 뭐 백인만 있으니까. 그렇죠. 여기 대해서 어떤 차별이나 이걸 느끼지 못했었습니다. 자, 이 장면에 나온 영화가 있어요. 그게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재즈 싱어라는 영화를 아세요? 이거 몬스터박스에서 한번 언급하셨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저는 옛날 영화만 언급해요. 자, 재즈 싱어가 영화사적으로 갖는 의미는 뭔지 아세요? 상식입니다. 네. 이러다 보면은 이제 구독자들이 쫙쫙 빠지겠죠? 네. 하나하나 배워가는 거죠. 지금이라도 아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이게 뭐냐면 최초의 유성 영화였습니다. 토끼 시대가 재즈싱어로 시작되는 겁니다. 말이 나오는 거군요. 네, 재즈싱어의 블랙페이스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1927년 영화입니다. 여기에 주연인 알 존슨이 노래를 부릅니다. 원래 재즈싱어는 무성영화의 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막이 나오고 말 안 나오다가 또 자막이 나오고 말이 안 나오다. 그러니까 그 당시는 기술이 발달되지 않아서 완벽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게 사운드로 나오진 않아요. 완전한 유성영화는 아니군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는 몇 장면만 유성으로 나옵니다. 네. 영화사에서 첫 다이얼로그를 대사로 쳤던 그 대사가 굉장히 유명해요. 알 존슨이 노래를 부르고 나서 딱 앵콜이 나오는 순간 알 존슨이 거기서 이제 자막이 나와야 되는데 거기서 그냥 바로 보이스가 나와요. 잠깐만요. 이게 다가 아닙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하면서 다음 노래가 나와요. Wait a minute. You ain't heard nothing yet. Wait a minute, I tell you. 영어로 해주시면 안 돼요? 유명한 대사인데. 잠깐만. 내가 이제 정보를 해오려고 하다가 그러니까 못 알아듣을까봐 이 잠깐만요 할 때 극장에서 난리가 날 거예요. 이게 뭐야? 소리가 들리다니. 신기술이 도입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그 몇십 년 동안 영화는 무성영화라고 하지만 소리가 들어갑니다. 소리를 어떻게 넣냐면 앞에서 밴드 연주하고 있죠. 연주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연주를. 맞아요. 실제 연주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익숙했던 관객들이 뭐야? 깜짝 놀래요. 재즈 싱어, 흑인의 느낌이 나오는 영화이기 때문에 당시에 이 영화는 흥행이 안 될 거라 봤어요. 대박이 나요. 그 사운드 기술 때문에. 나온 바람에 그때 당시 워너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잘못하면 망할 수도 있는 회사인데 이 한편으로 성공을 하면서 이 사운드 영화를 만들어냅니다.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군요. 그래가지고 워너가 갑자기 메이저로 들어서게 된 겁니다. 저희가 아는 그 워너브러스 맞는 거죠? 예, 그들 브라더스. 알 존슨이라는 배우는 백인 배우였어요. 여기서 이제 그 블랙페이스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림을 딱 자기 얼굴에 이제 분칠하는 조커처럼 하고 나서 연기를 하는 게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 관객들이 그거에 대해서 아무 정황 없이 받아준 거예요. 너무나도 당연하던 거죠. 흑인은 못 올라가. 백인이 해야지 당연히. 색칠하고 해야지. 와, 이거 재밌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느낌의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런 차별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랬던 것이 1960년대에서 미국에서 민권운동이 크게 일어납니다. 네. 이때 이제 젊은이들이 그때 나왔던 게 락앤롤, 이상한 패션, 반항하고 그래서 이유 없는 반항 같은 영화들이 나왔던 게 이제 그런 거죠. 성에 대한 혁명도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흑인뿐만 아니라 여성 아이들까지 그때 차별했는데 차별하지 말자. 소수에 대한 차별에 대해서 저항하기 시작합니다. 이러면서 블랙페이스는 차별이다 하고 딱 정해져요. 인권 운동이 일어나면서 겨우
블랙페이스는 차별이라고 이제 선언이 그때 된 거죠. 흑인이 영화에 나와요. 네. 하지만 늘 비굴하고, 늘 우스꽝스럽고, 늘 바보스럽고 이런 역할이 대부분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 민권 운동을 통해 가지고 그거와 완전히 다른 배역을 맡았던 최초 영화가 시드니 포이티어가 나온 영화입니다. 네. 시드니 포이티어는 아세요? 아니요, 뭐. 도저히 대화가 안 되네요. 있지 아세요, 있지? 있지 아시냐고요? 밤의 열기 속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 시드니 포이티어가 살인 혐의로 기소된 탐정 역할로 굉장히 비중 있는 작품이에요. 아, 기존에 흑인들이 맡았던 그런 배역과 완전히 다른 장면이에요. 아. 그죠. 그전에는 계속 멍청하고 바보 같고 그랬는데 형사가 됐으니까. 그렇죠. 형사도 살인 혐의로 기소된. 네. 그래서 이걸 풀어나가는 굉장히 중요한 배역을 맡게 되는 게 이게 계기가 됐던 게 밤의 열기 속에 시드니 포이티어라는 배우입니다. 그러니까 영화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흑인 최초로 아카데미에서 나무 주연상을 받습니다. 그 보수적인 아카데미에서요? 그렇죠. 무슨 영화냐? 1963년작 들백합이라는 영화로 들백합. 아카데미 나무 주연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시드니 포이티어도 굉장히 오랫동안의 조연 생활 끝에 도시의 가장자리라는 영화를 통해서 주연을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들백합으로 아카데미에서 나무 주연상을 탑니다. 작품 중에 우리가 꼭 봐야 되는 영화가 있어요. 밤의 열기 속도 있지만 네. 또 한 편의 영화가 있습니다. 뭐죠? 언제나 마음은 태양이라는 영화 있어요. 언제나 마음은 태양. 네, 이게 스승과 제자 영화예요. 이 영화를 언제 보냐면 이제는 이제 TV 시대죠. TV 시대 때 5월에 스승의 날 근처에 이걸 해줬어요. 아, 거기에 이제 참스승 같은 느낌으로. 그렇죠. 시드니 포이티어가 한국말해요. 떠잉에서. 네, 한국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미국 사람들도 한국말 다 잘하는구나 생각했는데 그런데 그 전에 아카데미에서 흑인이 상 받은 또 하나의 영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줬다고요? 시드니 포이티어가 최초가 아니에요. 아, 주연상은 아니에요. 1940년에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는 영화 있어요. 네, 그럼요. 유명하죠. 아시죠? 네. 네. 클라크 케이블하고 비비안니가 나오죠? 네. 거기에 유물로 나온 배우가 있어요. 해티 맥다니엘. 이 배우가 아카데미 여우 조연상 후보에 오릅니다. 와, 후보에 오르는 것만 정말 대단한 건데. 그렇죠. 네. 자, 근데 그래서 후보가 되면은 시상식에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가야죠. 그런데 흑인이라는 이유로 못 들어갔구나. 후보가 됐지만 못 들어갑니다. 흑인이라는 이유로 많은 차별을 받고 있었고 배우마저도 차별받고 아카데미에 노미네이트 돼도 차별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같이 출연한 클라크 케이블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술에는 인종차별이 있을 수 없다. 그쵸? 그녀를 입장시키지 않으면 나도 안 들어가겠다. 제일 유명한 사람이 안 들어가겠다고. 네, 그 당시 클라크 케이블 굉장히 유명한 배우였거든. 그럼요. 안 들어가겠다. 그거로 인해서 겨우 입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입장을 해서 상을 받는 거죠. 정말 이것도 하나의 스토리네요. 그렇죠. 네. 눈물겨운 이야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흑인들이 계속 그런 차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차별은 여기서 끊기지 않아요. 아카데미에서 시상식에 그 상을 받은 사람들은 돌아가시면 네. 헐리우드 공원에 이렇게 묻히게 돼 있어요. 아카데미에서 상 받은 사람들 거기 갈 수 있다고요? 네네. 아, 그런 제도가 있어요? 네, 헐리우드 기념공원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다 묻힙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배우도 유언장에 남겼어요. 저도 거기에 묻어주세요라고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또 흑인의 이유만으로 거부당한 거군요. 거부당합니다. 그런데 1999년에 오랜 시간이 흘렀죠. 그때 거기에 묻히게 돼요. 이제서야. 네. 99년. 네. 사실은 1960년이 지나도 계속 차별은 존재했었던 겁니다. 그러네요. 물론 지금도 차별은 있어요. 지금도 네, 사실 일부 차이는 있죠. 지금 정권이 좀 그렇지 않. 흑인은 도회로 차별받았죠. 이런 이상한 법으로 차별받았죠. 공공장소에서도 차별받았죠. 심지어 부모와 자식 간에 떨어져야 되는 상황이었죠. 성적 착취부터 모든 착취를 다 당했죠. 그런 아픔에서 굉장히 상징적으로 블랙페이스 하지 말자. 이건 차별이다. 이걸 통해서라도 우리는 이제 차별하지 않겠다고 너희는 선언해달라. 또 우리도 그거 싫다. 이 얼굴에 칠하는 건 정말 싫다. 이제 우리 그만 차별받고 싶다. 이런 의미의 샘 오츠리가 얘기했던 게 그런 차원에서 얘기했던 걸로 파악됩니다. 이 아픔의 역사이기 때문에 함부로 건드려서는 안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네요. 저희도 처음 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제가 이제 느낀 건 뭐냐면 상대에 대한 배려가 우리가 많이 약하구나. 우리가 어디서 많은 걸 받았나? 우리도 많은 피해를 받았거든요. 네. 우리도 일본이나 이런 나라를 통해서 많은 피해를 받았는데 그렇죠. 우리가 오히려 상대의 편의 입장을 배려하지 못하고 상대를 그걸 한자로 뭐라 그러죠? 역지사지. 그렇지. 역지사지. 역지사지의 느낌으로 상대를 파악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이 아직도 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뼛속까지 한이 맺혔을 겁니다. 그들은. 굉장히 상징적 의미에서의
블랙페이스 하지 말자는 의미니까 이건 우리가 좀 더 똑바로 알아야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한 번은 이제 뭐 이런 논란이 생기면서 한국 사회에서도 인종차별 논의에 대해서 조금 고민하고 진지해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사실 우리도 은근히 차별하고 있지 않을까. 인종차별에서 너무 무관심한 것이 아닌가. 그들의 아픔을 왜 우리가 같이 공유를 하지 못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고민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것이 그 이번 노땅 환자의 그 이야기입니다. 네. 그 학생들도 사실 뭐 그런 의도가 전혀 없었잖아요. 아, 물론 학생들에게 악의가 있겠어요. 그럼요. 악의가 하지만 없죠, 전혀. 저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뭐예요? 우리가 좀 더 알자는 거죠, 이걸. 네, 통해서. 맞아요. 좀 네. 알면 좋으니까요. 그러니까 과거를 탓하고 싶지 않습니다. 네. 이제 알자. 모르는데 질문을 안 하면은 계속 모르는 사람이 되는 그렇죠. 거거든요. 근데 질문을 해서 알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알게끔 행동을 하는 거잖아요. 바른 행동을 하는 거잖아요. 전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좀 알자. 네. 이 사항에 관해서 찾아보시고 생각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프로그램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이슈로. 네. 그러니까 이런 이슈를 가지고 제가 영화적으로 네. 이제 얄팍한 영화적 방식을 가지고 오래된 영화를 가지고 풀어보겠습니다. 네. 꼭 오래돼야 되나요? 제가 아는 영화 그거밖에 없어요. 네. 옛날 영화 어마어마하게 많이 알아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고장이었고요. 내가 뭐지? 노땅 완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